네,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8년 만에 경기도 의회로 돌아와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안계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또 도민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YTN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임기 시작하신 지 1년 다 돼가고 있고요. 8년 만에 네. 돌아와서 더 파이팅이 넘치실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사실 의회, 지방의회 특히 지방의회는 4년마다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4년을 거르는 경우는 있어도 8년 2번을 겨루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MC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좀 남다른 면도 있고 의욕이 초선처럼 이렇게 좀 막 타오른다 할까요? 그래서 한 1년여간을 좀 돌아보시면은 그래도 좀 그동안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 다 원 없이 했다 싶습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예. 아무래도 그동안 세계적인 팬데믹이나 이럴 거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좀 제약들이 네, 있었군요.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지만 부족한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남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더 파이팅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5대 성남시 의회 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의원 지방자치의원님들이나 정치권에 들어온 분들이 나름대로 다 어떤 계기가 다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시던 지금 현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예.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예. 그래서 저희 따라서 그렇게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데 처음 입문할 때는 조금 뭐랄까요? 부담스럽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많이. 예. 그래도 그 권유가 워낙 강했습니까? 그때 상황이 정치 환경이 매 4년마다 바뀌잖아요. 예. 네, 지역도 바뀌는 그런 와중에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수소문 해보다 다른 분들은 또 안 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저한테까지 이런 운이 돌아온 거죠. 시의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정치 생활 이제 꽤 오래 하셨는데 노하우나 현안들을 보는 관점들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저희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보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쉽고 당연한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상임위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직 맡고 계신데, 위원장이셔서 더 그렇겠지만, 안전이나 재난 예방 이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도 신경 써서 보실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치 관련돼 가지고.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지난해부터 이제 하는 자치경찰위원회 등이 이제 저희 소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 관련된 업무입니다. 특히 소방 관련 예. 이런 업무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그 실무진들 아니면 뭐 위에 분들 다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그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주고 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봄 되니까 뭐 축제도 여기저기서 경기도는 특히나 워낙 다양한 매력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축제도 많이 하던데 예. 뭐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예. 나름대로 열심히 그 해당 부서 특히 소방이라든가 예. 재난안전국 같은 데서 면밀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11대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안전만큼은 필사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필사적이라는 단어에서 그 각오가 느껴졌어요. 예.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무슨 뭐 용산이라든지 또 저희 지역의 뭐 분당 신도시의 많은 사고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전에 막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일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의 사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에 점검하고 이래서 최대한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얼마 전에 그 안행이 13분 모두 다 같이 김동연 지사와 오찬 간담회 자리를 네네. 가지셨던데 예,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 혹시 오고 갔습니까? 우선 김동연 지사님께서 소통의 한 방법으로 예. 의회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 돌아가면서 이제 오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위원회에 뭐 업무에 관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위원회 그 관련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안행이가 이번에 두 번째로 찾으신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 됐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회나 집행부나. 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습니까? 좋았습니다. 평소에 업무 이렇게 의정 활동 하실 때에도 예. 협치나 뭐 이런 뭐 문제는 없으시고요. 호흡이 잘 맞으신가요? 특히 이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 포함해서 14분의 의원님들이 예. 뭐 웬만한 사안은 뭐 여야를 뭐 다 넘어서 사안에 관해서 예. 사전에 미리 의논들을 하고 또 양보하실 건 또 양보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네.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소방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거 주요 내용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요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 뭐 많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법률적으로 뭐 쉬운 예로 가다가 교통 위반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자그마한 사고가 나면 공무를 집행하다 했는데 자그마한 사고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물어야 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고 그럼 또 변호사를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이렇게 변호사 사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근거 부분이 좀 약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표 발의했던 겁니다. 그럼 소방관분들 반응이 좋겠는데요? 그래도 마음 한쪽으로 그동안 찜찜하고 이랬던 거를 좀 풀어준 그런
그 격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더 신속하게 나갈 수 있게 좀 도움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더 고쳐야 될 게 또 많습니다. 예. 네. 그 지역구 성남 관련돼서 정자교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사용 연수 30년 차를 앞두고 있는 교량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사안들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안타깝게도 이제 그 저희 지역의 성남인데요. 예. 성남이 아시다시피 성남 중에서 분당은 일기 신도시, 청촌, 뭐 고양, 일산 등과 같이 일기 신도시잖아요. 예. 일기 신도시 중에서 아마도 그렇게 교량이 가장 많은 곳이 분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은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신도시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탄천에 다리를 많이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시 구조가.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그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방식이 다리 놓는 방식이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전수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이 그런 지금 사고 난 다리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서 전수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기자님께서 그 전수조사 해보니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 결국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 1,500억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불발이 됐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제 시 예산 가지고 어렵고 도도 도 나름대로 예산을 뭐 지금 할 수는 없고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국가에서 어떤 특별 재난 지역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다시 놓을 부분은 다시 놓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안 됐죠. 그래서 저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뭐 지역에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다 나서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달고 현수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인식을 깊이 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은 뭐 분당뿐이 아니고요. 5개 신도시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의 도시들도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안계일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